왜 흉한 땅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택리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책 이름이다. 택리지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로서 사람이 살만한 터를 고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터를 고르는 기준은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네 가지다. 지리는 말 그대로 풍수지리로서 앞에서 설명한 산줄기 물줄기를 읽는 방법과 같다. 생리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대사회의 직업에 해당한다. 인심은 인기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관련한 주변 환경을 뜻한다. 산수는 경치 좋은 놀만한 곳으로 현대사회의 문화생활과 관련된다. 택리지는 네 가지 중에서 지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순서 또한 가장 앞자리에 두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리, 소위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다. 직장을 따라 사는 곳도 옮겨가야 한다. 현대 도시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택지에도 한계도 있다. 좋은 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땅의 소유와 이용에는 재정 및 각종 부동산 법률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인은 기본적으로 생리를 따르되 지리는 좋은 곳을 찾는 것보다 흉한 곳을 구별해 피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높은 방법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택 풍수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피해야 할 땅이다. 각자의 여건 하에서 이 책이 제시한 피해야 할 땅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일반인이 땅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이다. 골짜기 입구는 골바람을 맞는다. 골짜기는 물과 바람이 강하게 흐르는 곳이다. 폭우가 내리면 물이 급격히 불어나 홍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평상시에는 밤낮 없이 산곡풍을 받는다. 산곡풍은 다른 말로 골바람, 풍살, 곡풍살 등으로 불린다. 좁은 통로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우며 강풍과 돌풍은 화재 위험을 높인다. 골짜기 입구는 주택이나 묘터로서 부적합하다. 골짜기 입구는 골바람을 맞고 폭우가 오면 홍수 피해도 받는다. 사례를 통해 골짜기 입구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다음 사진은 우리나라의 흔한 시골 마을 모습으로 뒤로는 산에 기대고 앞으로는 들판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 마을이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 내에서도 풍수적으로 길지와 흉지가 갈린다. 마을을 바람의 측면에서만 고려하면 1번 지점과 3번 지점은 골짜기 입구이다. 따라서 이 지점의 주택들은 배산 임수형이 아니며 풍수적으로 좋지 못하다. 반면 2번 지점의 주택들은 산의 능선이 이어져 내려온 자리이다. 이 지점에 있는 주택들은 풍수적 배산 임수형으로 길하다. 같은 마을에서도 능선에 기대고 있는 주택과 골짜기 입구에 위치한 주택은 풍수적 기륭이 갈린다. 지도 읽기를 통해 능선과 골짜기를 구별할 수 있다. 지도를 통해서도 골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의 산줄기를 보면 작은 흰색 선이 구불구불하게 층층이 연결되어 있다. 이 선은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등고선이다. 등고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진다. 등고선이 산 아래를 향해 불룩한 것이 능선으로 노란색 실선이고 그 반대로 등고선이 산 정상 쪽으로 불룩한 것이 계곡으로 파란색 점선이다. 지도의 1번과 3번 지점은 그 뒤에 등고선이 명확히 산 정상을 향해 불룩하며 골짜기 입구임을 알 수 있다. 산에 기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뒤로는 산에 기대고 앞으로는 들판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형 지세가 선호되었다. 이것은 여러 이유 중에서도 배산 임수형 지세가 차가운 겨울, 북서풍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들은 조그만 동산이라도 있으면 이에 기대어 터를 잡는다. 그러나 바람을 피하고자 언덕에 기댄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언덕이 바람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땅의 기운이 사람에게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 터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평지 지형보다 도시 인근, 시골 지역에서 산줄기에 기대고 있는 터를 전원주택터로서 선호하기 때문이다. 요도지각의 의미. 요도지각은 생룡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풍수에서는 산이 구불구불해야 좋다고 했다. 산을 용에 비유해서 산이 구불구불하면 생룡이고 산이 아무 변화 없이 축 늘어져 있으면 사룡이라 했다. 산줄기를 구불구불하게 만드는 것이 요도지각이다. 사진의 붉은 원이 산줄기의 요도지각의 모습이다.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작은 가지, 붉은색. 요도지각은 산줄기가 앞으로 진행하도록 지탱해주며 산줄기의 방향 전환을 도와준다. 점선을 하나 만든 다음 작은 가지를 뻗은 반대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나아가고 있다. 요도지각은 배를 젓는 노의 역할에 비유된다. 배를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노를 저어야 하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 노를 저어야 한다. 산줄기도 마찬가지이다. 산줄기의 한쪽에 가지가 붙어주어야 방향을 전환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 또한 산줄기의 양옆에 가지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다. 형국론에서 설명했던 진의 형상의 산줄기 옆에 붙어있는 다리들이 지각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는 어린아이가 썰매를 타는 것에 비유된다. 아이는 양손에 송곳을 쥐고 힘차게 얼음판을 지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듯 요도지각은 산줄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산줄기의 옆에 붙는 작은 가지 산줄기를 의미한다. 요도지각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 풍수의 목적은 산줄기를 타고 오는 땅의 생기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의 관룡은 터가 기대고 있는 주산에서부터 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가 땅의 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도지각은 지기의 흐름 방향이 일반적인 산줄기의 그것과 반대이다. 일반적으로 지기는 산 위에서 산 아래의 터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 반면 요도지각에서의 지기의 흐름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요도지각이 지기를 전달하는 산줄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고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도지각의 이러한 반대적인 지기의 흐름이 사람에게 흉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도지각의 터에 주택을 조성하면 거주자는 건강 등의 악영향이 있게 되며 묘소를 조성하면 그 후손이 흉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요도지각의 구별 요령. 팔꿈치 바깥 부분은 볼록하고 그 반대편은 오목하다. 요도지각의 터를 구별하는 요령은 팔꿈치를 연상하면 쉽다. 팔을 따라 땅의 생기가 흘러간다고 볼 때 팔꿈치 바깥 부분이 요도지각이 된다. 팔을 보면 팔꿈치 부분은 불룩하고 그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오목하다. 실제 지형에서는 팔꿈치 바깥 부분의 요도지각 자리에는 바위가 있거나 땅이 두툼하다. 그 반대편에는 골짜기 등으로 땅이 오목하다. 요도지각 부분은 두툼하고 그 반대편은 오목한 골짜기이다. 실제 지형에서의 요도지각의 모습을 보자. 사진을 보면 산줄기가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좌측 사진 우측 아래로 크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 산줄기 속의 용맥은 기본적으로 직진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용맥이 이처럼 방향을 크게 바꾸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에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맥의 이동로 바깥에 큰 요도가 붙어 용맥의 방향 전환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반대편은 자연적으로 오목한 골짜기가 형성된다. 문제는 요도의 하단 지점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곳의 거주자는 뒤에 산을 기대고 남양을 하고 있어 주택의 위치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도지각에 자리한 주택은 거주자의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요도지각 부분은 두툼하고 그 반대편은 오목한 골짜기이다. 요도지각은 큰 산줄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과 같이 작은 산줄기에도 방향을 바꾸는 곳에는 요도지각이 있으며 그 피해는 동일하다. 산줄기가 사진 좌상단으로 이동하다가 우측으로 서서히 방향을 바꾸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산능선의 왼쪽은 불룩하고 오른쪽은 오목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요도 지점 하단부에는 주택이 한 채 있다. 현재 이 집은 몇 년 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거주자가 도저히 살 수 없어 떠나간 것이다.